연고 있는 연자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참은 시간을 취해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자, 불륜 가기 전에 최근에 올려드린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도움된다고 전해주셨어요. 사연의 주인공인 제 내담자분도 영상 보시고 좀 창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 중엔 오히려 이렇게 아팠던 과거를 다른 분들 위해서 공유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성숙하신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재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고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주변에 공유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제외하고 싶은 분들 이 영상도 진짜 꼭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사실 저 영상 주인공분과 같은 유형인 극불안형에 해당하는 데이쌤 내담자분의 성공 후기입니다. 이분은 ENFP인데요. 성공 인터뷰로 영상 출연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40분이나 지났더라고요. ENFP는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컨트롤 CV 하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NFP 연애 분석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거기 완전 딱 맞는 전화 통화였어요. 아무래도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데이쌤이랑 상담하니까 훨씬 낫죠. 아, 맞아요. 처음에 고은쌤 덕분에도 했는데, 아. 고은쌤이 저랑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도 많이 공감을 더 많이 깊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파이팅님이랑 고은쌤이랑 말투가 똑같아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요? 고은쌤도 MFP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씨 말투가 진짜 똑같네? 그래가지고 고은쌤 처음 전화하자마자 제 영혼이 짝꿍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말투가 진짜 똑같아. 고은쌤도 그래가지고 맨날 막 무조건 아. 진짜 이런 말 진짜 많이 쓰는데 파이팅님도 똑같네? 근데 이건 또 지금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냐면 제가 무조건이랑 진짜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보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새롭게 또 알게 되네요. MFP 근데 특징인가 봐. 고은쌤은 전화 받자마자 이미 사연된 내용을 아시니까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는 재회 후기 영상이 아니라 MFP 특징 영상으로 올려도 될 정도로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재밌고 할 말도 너무 많은 분이셨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후기도 엄청 장문이에요. 그래도 1번 나도 비슷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2번 이성 문제에 예민하며 3번 일단 재회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팁을 좀 주워 가셔야겠죠? 그럼 바로 읽어드릴게요. 전화 인터뷰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아까 잠깐, 이따가 마지막에 잠깐 성공자분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는 정도로 하고 풀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잘 편집해서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성공자분 이야기 집중! 제목 행복하고 싶다면 내용 안녕하세요. 희연슨 단톡방에서 행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이라고 닉네임을 지었어요. 저는 밝고 새로운 사람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 가장 큰 장점인 ENFP입니다. 몰랐던 저의 성향은 극불안형이었어요. 데이슨 말씀으로는 슈퍼 울트라 극불안형이래요. 근데 그걸 저도 제 사람과 헤어짐을 겪고 뼈저리게 불안함이 심한 사람이구나를 느꼈어요. 저희 남자친구는 플라이트 회피형으로 싸움과 갈등을 싫어하고 가족인 어머님께도 본인의 이야기와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하기에 눈치가 없는 저는 간간히 말하는 본인의 이야기나 소구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일이 크게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싫어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싸움과 갈등이 생겨지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싸움과 갈등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사내 커플이어서 회사 내 업무적인 부분도 싸움이 생겼고 초반에 저에게 잘해주고 신경을 써주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생활을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지는 술자리에 불안함이 생겨지는 저는 구속 아닌 구속도 했었습니다. 회사와 저의 집거리에 문제가 있어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갈등과 싸움이 힘들었던 남자친구는 헤어짐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헤어짐의 시기엔 남친의 생일도 다가오고 있었고 동거가 서로에게 처음이기도 해서 좀 묻어갔어요. 주변에 겹지인도 있었고 남친의 생일을 엄청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저의 정성이나 진심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흐지부지 헤어짐이 지워지고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2번째 이별이 생겨지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물론 생각의 고리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만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다른 지역의 센터로 전배를 하게 되었어요. 저 먼저 이동하고 남친도 저를 따라왔었죠. 그전에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들과는 뿔뿔이 흩어지고 저 하나 믿고 와준 남친이었지만 그 속내의 힘듦은
알지 못했었어요. 점심에 혼자 밥 먹고 친한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러면서 친해진 여자 회사 동료로 인해 문제가 생겨졌어요. 어느 날은 남친이 휴무인 날 같은 방에 저는 자고 있었고 남친은 게임을 하고 있었더랬죠. 근데 제 남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회사 여자 동료가. 남친은 전화 받자마자 긴 말도 없었다지만 전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 힘들었어. 이런 말로 시작하는 여자 목소리를 전화 바꿔봐 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의 불안함과 화남이 저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 같아요. 저의 행동 이후 사과를 했지만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을 한 남친은 그 이후로부터 행동이 좀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불안해진 저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전화가 올 정도면 평소에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증폭시켰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새벽에 되도 않는 연기를 펼치며 폰을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신을 잘해, 떳떳하면 카톡을 보여달라 등 의심과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그날 당일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영상과 검색을 하던 중 연애 자격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간절하고 불안한 나머지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고은쌤과 상담을 하게 되었네요. 고은쌤도 불안형이어서 저의 마음과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얘기를 저의 친한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해봤자 다들 하는 말은 헤어져 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자님들은 아시잖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걸요. 저는 극불안형이어서 저의 상황에 급한 부분도 있고 환승이 될 위기가 있고 회사 여자 동료가 위험 요소였어요. 그래서 실버 플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버 플랜으로 데이쌤과 상담을 시작하게 됐어요. 남친의 입장에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솔직하고 뼈 때리는 말씀이 많아서 깨달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다정다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무엇으로 말을 다 해야 표현이 갈지 모를 정도로 데이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저의 인생 동안 저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저의 일상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에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를 찾는 거였는데도요. 그래서 저 상대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찾는데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숙제이지만 헤어지고 나서 데이쌤께서 추천해주신 책도 읽어보고 잠시 놓쳤었던 친한 친구들도 만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면 저를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고자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고자 하는 노력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상대에게 무엇이 부족한 건지 그동안 상대가 저에게 보내었던 시그널 중에 소고점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고 나와 남친의 서로 간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무너질 땐 한없이 무너져서 울고 또 우는 날에는 데이쌤은 위로도 해주시고 참 따뜻해서 덕분에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과론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한데 말이죠. 정말 이게 되나요? 결국 전 지금 제외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요? 말 안 듣는 내담자란. 데이쌤, 고은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남친은 헤어지고 나서도 간간히 대면을 했었어요. 같은 사내 커플이었었고 동거를 해서 제 짐을 가지러 가고자 하는 걸로 많이 찾아갔어요. 다만 상대가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무진장 힘들었어요. 저는 그를 좋아하고 저도 욕구가 있었으니까요. FWB로도 될 뻔했었습니다. 중간중간 돌발도 많았고 정말 저는 돌발이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데이쌤 정말 빛이십니다. 플랜도 몇 번이나 갈아엎기도 하셨었죠. 연자님들 믿고 맡기세요. 돌발하지 않고 정말 쌤들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셔도 정말 되십니다. 전 수많은 돌발이 생겨져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발을 하게 된다면 골드든 실버든 다시 재신청으로 플랜을 하신다고 하셔도 환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지막 기회를 발판 삼아 돌발을 주의하며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용건톡의 내용으로 카톡을 하고 할 말 없으면 카톡 연락을 끊는 등 그러다가 상대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고서 일상톡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상대와 근 일주일, 2주일 만에 대면을 할 때 상대의 친구분들과 술자리라며 만나게 될 계기로 얘기를 하던 중 저를 소개를 할 때 내 여자친구야 라고 소개해야지. 오? 여자친구라고? 응, 여자친구. 그렇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7, 8kg 살도 빠지고 밤마다 울며 지새운 날도 많았었어요. 잠은 당연히 못 잔 날이 수두룩했고요. 그 회사 여자 동료랑 잘 되면 어쩌지? 안 되더라도 정말 나를 잊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 어쩌지? 불안함에 힘든 날도 있었죠. 연애가 처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처음이었고 보통은 2, 3일이면 울고 나서 잊어버리는데 이번은 정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잊어보자 했어요. 소개팅도 있었고 저 좋다 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다 와닿지 않았었어요. 한 달이 넘었고 그럼에도 저의 답은 저의 사랑인 남친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노력하고 변화하고자 했고요. 재회를 한 지금 이 순간도 솔직히 저는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도 생각한답니다. 저는 제 사랑과 다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카톡으로든 불편하지 않게 대화하고자 했어요. 결국 재회를 바라는 마음에서든 불안한 모습이든 티가 나면 상대는 불편해지면 저라도 연락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영상도 엄청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후기 글에서는 저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성공 후기의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공 후기뿐만이 아니라 이별 후의 상황들 게시판의 글들도 보고 고찰을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화법이라든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이런 영상이 있다면 무조건 봤던 것 같아요. 키워쌤 영상은 물론이거니와 잠자기 전에 주파수 같은 거 틀어놓고 그래 다 잘 될 거야. 넌 나 아니면 못 만날걸? 나 무진장 좋아지려고 하니까 나한테 올 거야. 하고 긍정회로 오면 긍정회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를 가꾸기 위함으로도 했었어요. 결국 보여지는 모습은 외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제 사랑과 회사에서 잠시 마주치는 그 찰나를 위해서라도 화장도 하고 대면하러 가는 날이면 페미닌룩 입고 가거나 귀염 뽀짝하게 입고 가거나 외적인 거에도 신경을 엄청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한테 사귈 때보다 이뻐진 것 같다 라고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많이 불안정하지만 전 안정기를 위해서도 아직 제가 다른 여러 방면으로도 성숙하고 깊이 있는 생각과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상담을 신청하고자 해요. 돌발이 수도 없이 많았고 하지만 이런 저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그 사람이어야 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 끝은 행복해질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재회가 될까? 싶은 분들께 많은 희망이 되는 내용이죠. 환불 얘기할 만하다. 선생님이 좀 하기 싫었을 수 있겠다 플랜을. 제가 그때마다도 그랬어요. 제이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렇게 포기하지 돌발을 하고 말아주세요. 포기하지 말아달라 했다고? 이기적이면 이기적인데 또 저도 그만큼 간절했지만 아니 간절한데 돌발을 왜 하냐고. 할 말은 없지만요. 진짜 제가 이미 10개 드림이어도 20개여도 할 말 없지만 정말 길게 적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전화 인터뷰에서도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다들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상대가 다시 재회하자고 말하게 만드셨는데 심지어 저랑 어젯밤에 전화 인터뷰 하다가 남자친구랑 급 만나서 통화 더 못할 것 같다고 저를 밀쳐내시더라고요. 재회하고 한 달 지났나 하거든요, 이분. 아주 꿀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축하 댓글, 다짐 댓글 적으시고 기 받아가세요. 저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남겨주시던데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응우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은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셨던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